안녕하세요. G스케일러 코리아의 이현주입니다. 잠깐 저기 클리커 찾으러 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G스케일러라는 회사의 뭐 장비라든지 또는 서비스 구체적인 내용보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변화들 있죠. 뭐 방금 설명하신 이제 뭐 파이도라든지 또 그 전에 설명하신 많은 보안 밴드에서 많은 보안 밴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 네트워크가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보안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용자 중심. 그리고 특정 개인의 뭐 이제 인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요소들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들은 인터넷 통신이 점점점 모든 기업이나 개인, 병원, 학교 모든 조직에서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으로 뭐 보안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모든 보안의 이제 중심이 데이터 센터 보호라든지 또는 네트워크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게 점점점 개인 중심 또는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보안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익숙한 그림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여기 위치하고 있으면 여기에 필요한 이제 내부 사용자들이 데이터 센터에 애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뭐 내부 업무를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기업에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쪽에 보안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이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나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뭐 파이어월이라든지 IPS, URL 필터링, 뭐 안티바이러스, DLP, SSL, 샌드박싱, DNS 많은 하드웨어 장비를 좀 쌓고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SSL을 인스펙션하기 위해서 우린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또는 이제 멀웨어들이 SSL 속에 숨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SSL 트래픽의 양이 과거에는 30%, 40%. 그런데 올해 통계로 보면 이게 뭐 한 90% 돼요. 그래서 우리도 SSL 도입해야겠구나. 또는 용량을 늘려야겠구나. 그래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용자들 인바운드에 대해서 뭐 디도스라든지 뭐 또는 파이어월 이런 이제 게이트웨이 UTM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이제 외부로 인터넷으로 나가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상당히 이제 뭐 익숙한 방식이고 그리고 뭐 해외 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는 지방에 있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이제 보안 게이트웨이를 두고 거기에서 직접 이제 인터넷 접속을 한다든지 또는 본사로 이제 백홀링해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비가 점점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차세대 방화벽 가지고 있고 DLP 도입하고 샌드박스 도입하고 SSL 도입하고 웹필터 또는 뭐 파일 컨트롤, 뭐 어플레이션 컨트롤 도입해야 될 장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가장 필수적인 장비를 도입했을 때 내부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이 28분의 이제 호흡이 생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라든지 뭐 관리, 정책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복잡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안 위협은 새로운 게 계속 나오죠.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데 뭐 장비 업그레이드 또 해야 되고 뭐 추가 도입해야 되고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려니 이게 로고만 해도 각 장비에서 다 따로 나오죠. 정책 설정하려면 또 각 장비로 또 다 따로 해야 되죠. 자, 이런 복잡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처해야 될 위협들은 이게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멀웨어가 나왔을 때 이 멀웨어는 인터넷에 침투를 해서 대부분 99%가 58초 이내에 임무를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용자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58초 내에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평균 1초에 한두 개 정도의 새로운 위협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조직 보호를 위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SSL 트래픽이 지금 전체 트래픽에서 이제 뭐 90%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안 그 스택들 있죠. 보안 스택이 이 SSL 트래픽을 검사하기 위해서 충분한 성능이나 또는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냐. 작년에 도입하신 분들은 올해 용량 늘려야 되죠. 예, 이런 문제들. 자, 그 다음에 처리 용량 관련돼서 뭐 장비가 뭐 SSL 하나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스택,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장비들이 이제 스택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处理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본다면은 지금보다 8배 정도의 투자가 더 필요하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트너라든지 또는 이제 수많은 이제 보안 밴드들 또 글로벌한 메이저 보안 밴드들이 이런 권고를 합니다. 기존의 보안 방식으로는 필요로 하는 스킬과 성능을 구현할 수가 없다. 왜냐? 오늘 우리가 구현을 해놓으면 이게 한 달 뒤, 두 달 뒤가 되면 벌써 성능이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용량까지 이제 파악을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용량을 이제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또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계속 투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이제 권고하는 또는 많은 이제 보안 밴드에서 권고하는 것들은 프록시 아키텍처를 가지고 스케일이나 성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보안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뭐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이제 보안 위협도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보안 서비스를 우리 임직원들을 위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보던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큐리티 스택에 대한 구조죠. 자,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 기능 패키지 이제 패스를 합니다. 여기에서 뭐 레이턴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각 장비별로 컨트롤 패널이 다 따로 있죠. 여기에서 정책을 다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각 장비별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고유의 이제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한 게 있고 여기에서 각각 또 로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는 장비 같이 8개의 우리가 이제 다른 장비를 쓰고 있다면 8개의 컨트롤 정책을 수행해야 되고 8개의 이제 기능 수행을 해야 되고 또 8가지의 로고가 나오는데 대부분 다 다른 밴드 제품들이 이제 섞여서 있죠. 자, 이런 이제 과정들을 G스케일러나 또 일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 각각의 컨트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 저 보안 기능들을 수행하는 장비들을 엔포스라고 해서 하나로 이제 묶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전부 다 통합을 해서 또 하나의 이제 로그 클러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통합된 관리, 통합된 로그, 그리고 통합된 보안 기능과 정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장비 설치라든지 뭐 관리 여기에 엄청난 인원, 리소스가 투입이 되고 이제 비용이 이제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본 것 같이 뭐 특정 패킷이 들어오면 왼쪽 그림 같이 장비별로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안에서 패킷이 통과하면서 싱글 스캔으로 모든 보안 기능들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이 동시 처리가 어떤 베네핏을 주냐면 한 가지의 로그를 이제 가지고 이벤트를 다 감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로그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이제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스캔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는데 여기에 뭐 싱글 스캔에 들어간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뭐 보안 기능들을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뭐 안티바이러스, URL, 뭐 또는 DLP라든지 뭐 밴드위스 컨트롤, 뭐 SSL, 넥스트젠 파이어월, 샌드박싱 이런 모든 기능들이 동시에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모든 보안 밴드나 산업계에서 이제 포커스하고 있는 보안의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향이라 하더라도 접근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런 이제 통합된 이제 보안 정책을 뭐 건물 지역별로 설치를 해가지고 지점별로 장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자, 이럴 경우에는 뭐 각 지역별로 보안 레벨의 차이가 생기겠죠. 자, 보안을 정책으로 보고 보안을 사용자 중심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안을 하나의 사일로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서울에 본사가 있고 뭐 전국에 20개 지점이 있다. 각 20개 지점에 다 다른 보안 정책을 쓸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의 정책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런 이제 분산된 이제 분포를 했을 때는 보안 레벨의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통합 보안 관리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겠죠. 뭐 두 번째 방식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 가상 장비를 두고 모든 지역 그리고 본사에서 트래픽을 가상 클라우드로 보낼 경우, 뭐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떤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뭐 통합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헤어핀 효과라 그러는데 특정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 가상 머신에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머신에 도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왕복되는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헤어핀 효과라 그러는데 필요 없이 트래픽이 왕복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방식이 뭐냐면 플랫폼 보안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자와 목적지 중간에다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성해서 모든 사용자의 트래픽, 인터넷으로 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전부 다 이 플랫폼을 거쳐서 나가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뭐 이제 빠른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통합 관리, 그리고 정책 표준화,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용자가 통신이 되는 위치, 뭐 우리나라 어디에 있든 또는 지구상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 사용자의 트래픽은 이 플랫폼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통신 사각지대 또는 뭐 재택근무를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다시 이제 그림 표현을 한 건데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보안 장비들을 이제 두고 있는데 본사 지점에서는 이제 본사로 백홀을 해서 이 사용자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시큐리티 장비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은 UTM을 통해서 VPN을 통해서 들어와서 다시 또 나가게 됩니다. 들어오는 트래픽도 마찬가지로 또 이 이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이럴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사용자 경험의 문제, 뭐 속도 저하, 관리의 이제 어려움, 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보안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뭐 본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전부 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목적지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단순한 구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넷플릭스 뭐 많이 이제 보시는데 넷플릭스는 사용자들이 서비스로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넷플릭스를 우리가 직접 소규모로 해서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DVD 플레이어 뭐 한 10만 개 갖다 놓고 그다음에 파일 서버 뭐 한 뭐 몇천 대 갖다 놓고 거기다 영화 콘텐츠를 뭐 엄청나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는다. 이게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많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서비스 형태 또는 시큐리티 뭐 서비스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시큐리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비스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 이걸 또 보시면은 뭐 아까 그림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파이어월이라든지 DLP 뭐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 있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옮기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사용자는 이제 장비 용량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장비 유지 보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보안 서비스를 도입을 해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SSL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SSL 해야겠다. 그러면 SSL 클릭하면은 SSL 서비스가 그 다음부터 이네이블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내에서 안티바이러스, 넥스트젠 파이어월, 뭐 샌드박싱 또는 DLP, 카스비, 웹 시큐리티, URL 필터링, 자 이런 서비스들이 전부 다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형태로 사용자에게 또는
뭐 우리 병원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 제공이 됩니다. 현재 G스케일러가 하고 있는 이 이제 G스케일러 플랫폼 서비스는 규모가 하루 처리량이 약 한 1000억 개 정도 됩니다. 뭐 1000억 트랜잭션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을 좀 못 잡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지. 구글 서치가 하루에 처리하는 게 한 100억 개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수로는 구글 서치의 한 10배 정도 규모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보안 업데이트 약 12만 개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하루에 발생하는 유해 트래픽이 1초에 한 1.5개 정도가 생긴다 그랬죠. 예, 저희들이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는 게 하루에 한 12만 개 정도를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자, 이런 업데이트가 어떤 클라우드 이펙트라고 이제 저희가 흔히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멀웨어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확인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면 몇 초 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또는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뭔가 업데이트를 한다, 또는 지역별로 뭔가 업데이트를 한다,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글로벌하게 많은 뭐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뭐 상당히 많은 기관들, 뭐 교육기관, 병원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장비를, 보안 장비를 우리 내부에 쌓아두고 사용을 했을 때 이게 뭐 속도 문제라든지 또는 뭐 가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않냐.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8가지 장비 또는 뭐 10가지 장비를 쌓아뒀을 때 사실 처리 속도가 한 내부에서 처리 속도가 한 10ms 정도 나옵니다. 아까 홉수로는 이제 28개의 홉이 나온다고 했죠. 10ms 정도 나오는데 이런 싱글 스캔 방식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수리할 때는 1ms 이내에서 원하는 모든 보안 서비스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G스케일러에서는 TCP 스택도 전부 다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싱글 스캔 멀티 액션이라는 이제 저런 이제 특허 기술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향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레이턴시를 더 줄여서 사용자의 경험을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기술들이 이제 다 녹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뭐 주로 많이 이제 받는 질문 사항 중에 하나가, 이걸 우리 장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많이 물어봐요. 우리 장비 같이. 왜냐?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으면 A 사도 쓸 거고 B 사도 쓸 거고 많은 조직들에서 사용할 텐데, 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하고 서비스나 관리를 우리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멀티 테넌트라는 이제 기술인데요. 뭐 대부분 이제 보안 사스 업체들은 멀티 테넌트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병원 내부에 있는 2,000명의 사용자들이 인터넷으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뭐 어플리케이션 액세스를 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향한 트래픽에 대해서 어떤 가시성을 보여주냐? 우리는 유튜브 사용량이 얼마나 될까? 또는 우리 사용자들은 업무용 앱에 어느 정도 이제 밴드위드를 사용하고 있느냐? 또는 인가된 앱을 액세스하는지, 또 비인가된 액세스는 없는지. 그리고 이제 웹메일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조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이메일을 사용을 이제 허가를 해줬고, 뭐 네이버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뭐 다음 이메일 정도. 자, 이걸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트래픽을 보니 상당히 많은 이제 인가되지 않은 이메일 트래픽들이 내부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 뭐 밑에 있는 저 5가지 이메일에 대해서는 뭐 다음 달 9월 1일부터 우리 접속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클릭 한번 하면은 모든 서비스, 모든 정책들이 바로 모든 사용자에 적용됩니다. 이 모든 사용자들은 반드시 우리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재택근무 중이어도 되고 출장 중이어도 되고 또는 뭐 해외에 나가 있거나 뭐 상관없이 우리가 만든 정책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리 사용자에게 즉각적으로 바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시성들 위치에 상관없이 다 보입니다. 자, 이런 정책들을 기존에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런 이제 가시성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파이웨어에 이제 뭐 걸렸다 뭐 이런 경우에 플랫폼에서 모든 스파이웨어나 또는 이제 단말에 있는 이제 그 본넷에서 CNC로 통신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차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가시성 리포트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멀웨어, 이런 본넷에 이제 차단된 위협 정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누가 본넷에 걸렸을까? 이걸 이제 지역별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1, 2, 3, 4, 5 중에서 지역 1, 2. 그럼 지역 2번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용자 PC에 또는 어떤 IoT 기기에 이 본넷이 숨어 있을까?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유저 아이디, 그다음에 숨어 있는 이제 본넷의 종류, 이 본넷이 통신을 시도했던 CNC 서버의 이름, 이런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G스케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어떤 유저 그룹에서 보내온 데이터인데요. 이걸 도입하기 전 뭐 당연히 이제 많은 보안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이제 단말들이 뭐 본넷에 또는 멀웨어에 또는 뭐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35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국내든 이제 해외든 보통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오신 뭐 상당수 이제 많은 분들이 보안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뭐 G스케일러는 현재 가트너에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뭐 웹게이트라든지 프록시 이런 분야에서는 현재 9년 연속으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만텍이 회사가 이제 좀 분할이 되면서 현재는 이제 이 분야에서는 G스케일러가 아주 이제 유일한 이제 업계 리더로 이제 포지션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G스케일러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과연 지속 가능한 보안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래서 이미 10년 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보안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뭐 약 12년 정도 이 플랫폼을 이제 관리, 유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뭐 포버스의 뭐 상당수 이제 많은 메이저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글로벌 스케일 아까 이제 1,000억 개 정도 트랜잭션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미 업계에서 또는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서 인정을 받은 그 서비스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러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용어가 우리 의료업계라든지 또는 뭐 관련된 업계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적용이 되어 있을까? 그런데 실상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IOMT라든지 또는 스테이션에 있는 뭐 우리 PC들 그리고 뭐 사용하는 모든 이제 인터넷 기기들 뭐 PC 포함해서 또는 뭐 간호데스크에 있는 PC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죠. 예. 여기서 보시면은 업무용 트래픽뿐만 아니라 뭐 향후에 이제 의료계가 또 이제 변화를 한다 그러면 뭐 고객의 액세스 또 데이터 센터의 액세스 그리고 우리가 뭐 클라우드로 이제 일부 이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용하는 이제 IaaS 서비스 또는 우리가 이제 공공 의료에서 뭐 또 도입할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이제 국내용 이제 사스 서비스 자 많은 서비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들이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그럴 경우에 각각 다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적용해야 될까? 클라우드, 모빌리티, IoT, IOMT, OT, 그리고 인터넷. 이미 많은 변화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가지고 있는 보안 장비들,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뭐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보안 장비들, 이 보안 장비들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서 보안을 적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 보안, 특정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향하는 세션에 대해서 또는 특정 기기가 인터넷으로 향하는 세션에 대해서는 정말 간단하게 우리 병원에서 또는 우리 조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G스케일러 플랫폼으로 트래픽을 쏴주기만 하면 모든 보안 서비스는 자동으로 다 처리해 드립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이제 보안 서비스에 또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나아갈 방향이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제 G스케일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또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바깥에 있는 이제 부스에서 저희들이 좀 더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